예. 네, 추석 명절은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추석은 6일간의 긴 연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가까운 곳이거나 먼 곳이거나 가을 하늘과 바람을 즐기면서 나들이를 다녀오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명절이 되면 주고받은 선물들과 함께 가족들이 모두 모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연휴가 시작되기 며칠 전에 일이 있어서 시내를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동네를 지날 땐 길가가 깨끗한데 어느 동네를 지날 땐 쓰레기가 수북하게 쌓여진 데다가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전봇대가 있어서 그곳이 쓰레기를 모아두는 장소 같았습니다. 아파트는 쓰레기 수거하는 곳이 정해져 있고 쓰레기 분리함도 따로 마련되어 있지만 일반 주택가는 주로 이 전봇대 주변에 모아둡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쓰레기 금지라고 써붙여두고 경고문까지 있어도 거기에 버리게 됩니다. 이 전봇대는 참 묘한 곳인 것 같습니다. 쓰레기도 거기다 모아두지요. 밤에 또 술 마시고 지나가던 아저씨가 오줌을 놓는 것도 거기지요. 또 지나가던 개가 오줌 누는 것도 전봇대 옆입니다. 이 쓰레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쓰레기를 관리하는 수준은 그 사회의 수준을 나타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수준도 그 나라의 쓰레기 관리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7, 80년대까지는 쓰레기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버렸고 산속에서도 쓰레기를 그냥 버렸습니다. 길가에는 그냥 쓰레기가 여기저기 뒹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깨끗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가끔씩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피운 담배꽁초를 창밖 도로에 그냥 던지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깨끗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쓰레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여행을 가면 관광지에서 보트를 타고 가면서 쓰레기를 그냥 강에 던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고를 하고 벌금을 물리고 해도 바뀌어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거리는 어딜 가나 이렇게 지저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일 겁니다. 길가에 비닐봉지는 어디를 가나 널려있고 바람이 불면 날아다닙니다. 강이나 냇가에는 비닐봉지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겠죠.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TV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에 대한 생각이나 관리하는 상태를 보면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쓰레기는 필요 없거나 못 쓰게 되어 내다버리는 물건을 말합니다. 쓰레기는 그냥 필요 없는 물건이지만 그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또 주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냥 필요 없다고 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버리느냐에 따라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몇 년 전에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공무원이었던 여자분이 사회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날 연락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답니다. 안 나오는 날이 길어지면서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되고 해서 동료 직원이 그 집을 찾아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방문했더니 그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태였더랍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그 집 안이 온통 쓰레기장 같았다는 겁니다. 쓰레기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리고 쓰레기 버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그 사회를 알 수 있습니다. 쓰레기는 물건이지만 쓰레기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이기적인지 어떻게 사는지 소비 패턴이 어떤지 분리하고 정리할 줄은 아는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필요 없어졌을 때 그 사람들을 나중에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쓰레기는 그 사람의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는 물질적인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내적, 정신적인 쓰레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으로 필요가 없고 버려야 하는 것들은 정신적인 쓰레기입니다. 지나친 스트레스나 불필요한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그리고 내적인 불만, 얽힘, 꼬임, 부정적인 어둠 같은 것들입니다. 사람을 답답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어떤 것들입니다. 요즘은 정보의 홍수인 시대인지라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정보들이 마구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정리도 되지 않은 채 온통 머릿속에 복잡하게 자리를 잡고 있거나 또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쓸데없는 말들이 주절주절 아무렇게나 내버려지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본인과 주위를 지저분하고 어수선하게 만듭니다. 이런 내적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적 수준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쓰레기를 처리할 줄 몰라서 그냥 둡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이는 게 싫어서 다른 것으로 덮어서 가려놓습니다. 그렇다고 쓰레기가 치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보기 싫어서 그냥 외면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많이 마시기도 합니다. 잠시 잊어버리거나 다른 일시적인 즐거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쓰레기는 치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은 쓰레기가 생기기에 마련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쌓여서 넘치고 한계를 초과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본인과 주변에 악취를 풍기고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고 악화시킵니다. 더욱더 많이 심해지면 인간 쓰레기가 됩니다. 명상은 내적인 쓰레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쓰레기가 차고 쌓이면 쓰레기를 치웁니다. 몸이 아프고 머리가 복잡하거나 아프면 명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버립니다. 분리수거일에 맞춰서 쓰레기를 버립니다.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는 사람을 상근기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쓰레기도 줄어들고 별로 귀찮거나 힘들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맑아지면 기분이 상쾌하고 좋아집니다. 몸과 마음은 맑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지내게 됩니다. 명상을 통해서 내면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그리고 구석구석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분류하고 정리하고 치우고 쓸고 닦습니다. 그리고는 비워냅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립니다. 그래서 닦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표현을 합니다. 쓸고 닦고 비워내면 맑아집니다. 그리고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내면이 청정한 상태, 상락아정에 정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